자, 요번에는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리액트만의 CSS 사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app.js에서 요번 단원에 사용할 나머지 새 페이지들을 추가하겠습니다. 임포트 했고요. 페이지 파일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메뉴도 구성을 해줄게요. 자, NAV 링크 추가해줬고요. 라우팅도 걸었습니다. 마지막에 뉴스 페이지는 그 서브 라우팅을 좀 써볼 거예요. 그래서 뉴스 밑에 별표로 걸려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뭔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얀 명령어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설치를 하고 나서요.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서 스타일드라고 하는 객체, 대체로는 얘를 제일 많이 쓰고요. 이 CSS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사용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스타일드라고 하는 요 객체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HTML 태그가 하위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원리는요, CSS를 내장하고 있는 그 리액트 컴포넌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UL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UL 태그로 구성된 my grid 컨테이너라는 컴포넌트를 만든 거예요. 만드시는 방법은요, styled 태그 이름, 그리고 뒤에 역다운표를 거세요. 이 역다운표 안에서 그냥 CSS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 my grid 컨테이너라고 하는 애를 그냥 단순 태그처럼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럼 이 my grid 컨테이너가 UL 태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UL 태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li 태그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 안에서 CSS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요 범위 안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리스트 스타일 논하고 패딩하고 마진 0으로 냅니다. 자, 이때 요 안에서 이제 CSS 작성하는데 이렇게 컬러링이 적용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우리 리액트 첫날 익스텐션 설치했던 것 중에요, 그 리액트 첫날 익스텐션 깔았던 것 중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익스텐션 설치한 게 있어요. VS 코드 스타일드 컴포넌트, 얘를 깔아야 이 영역 안이 컬러링이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요, 역다운표 안에 들어있으니까 단순 문자열이거든요. 그래서 요 안이 컬러링이 1도 안 나오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게 좀 불편하시면은 익스텐션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자, 리스트 스타일은 패딩0 마진 0 걸어서 여기 지금 초기화가 됐고요. 자, 전체 넓이 주고 테두리 주고 패딩을 다시 10으로 고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고요. 정렬 방향을 로우로 주고 줄바꿈 허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UL 태그 안에는 LI 태그가 들어가죠. 이때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마이 그리드 컨테이너 안에서 우리가 HTML에서 CSS 작업할 때 제가 일부러 계층형 선택자를 꽤 자주 사용을 했어요. 실제로 HTML 페이지 만들면서 계층형 선택자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서 계층형 선택자를 쓰시면은 요 범위 안에 있는 LI 태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용되는 거죠. 저는 이 방법 되게 잘 써요. 근데 지금 예제에서는 LI 태그를 상속받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마이 그리드 아이템이 LI 태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얘네를 마이 그리드 아이템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개당 넓이를 33%씩 줍니다. 그러면 33%씩 넓이를 갖겠죠? 요 각각의 li 태그 안에 div 태그도 하나 넣어줄게요. div 태그로 정의된 컴포넌트를 mybox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요 안에서 각각 mybox를 걸고요. 아이템 1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다섯 개까지 넣을게요. 1, 2 스크롤 돼서 3, 4, 5. 왜냐면 개당 넓이가 33%고 현재 부모 넓이가 1024 픽셀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요 마이박스는 테두리 하나씩 주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색깔, 높이, 텍스트 얼라인, 글자 크기, 라이네이트, 커서, 트랜지션 걸었습니다. 트랜지션을 건 이유는요, 마우스 올렸을 때 간단하게 색상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이렇게.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CSS만 사용을 한 건데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엄연히 말해서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요 영역 하나가 하나의 함수 역할을 해요. 리액트 컴포넌트는 프롭스라고 하는 형태로 파라미터를 보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요 마이 그리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얘를 갖다 쓰는 건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프롭스 값을 걸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5개의 마이 그리드 아이템한테 각각 위드스라는 이름의 프롭스를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 마이 그리드 아이템한테 프롭스, 즉 속성 값이 전달이 된 건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자, 일단 요 넓이는 주석으로 맞고요. 자, 아까 전달된 프롭스 이름이 위드스였어요.
자, 전달받은 변수값에 접근해서 넓이를 동적으로 잡아줄 거예요. 지금 위드스 33%는 전부 다 고정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롭스를 써서 각각 넓이를 다르게 잡아줄 거예요. 콜백 함수 쓰시면 돼요. 위드스라고 하는 속성에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괄호 여시고요. CSS는 33.3% 한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33.3% 자리를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으로 바꿉니다. 달러 괄호 열고 닫고 뒤에 세미콜론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콜백 함수를 받습니다. 파라미터는 프롭스를 받는 거죠. 자, 콜백 함수니까 이제 괄호 또 열고 닫아야겠죠? 그러면 아까 전달됐었던 이 위드스라는 속성이요, 요 프롭스 안에 객체 프로퍼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프롭스.위드스가 되는 거죠. 이거를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요 위드스가 프롭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값만 골라서 리턴하시면 리턴된 게 얘한테 적용돼요. 그러면 이제 각각 넓이를 이렇게 제각각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CSS는 다 똑같이 유지하되 이제 동적으로 바꾸고 싶은 부분만 따로 바꾸는 거예요. 자, 화살표 함수로 바꿔볼게요. 주석으로 막았고요. 한 번 복사했습니다. 펑션 키워드 빠지고 화살표 들어가죠. 한 줄밖에 없네요. 리턴문이고요. 리턴 키워드 빠지고 괄호 빠지죠. 세미콜론까지 같이 해서 빼면은 요게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리액트는 화살표 함수를 정말 잘 써요. 결과는 똑같죠. 자, 예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자, 리턴하기 전에 배열을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요 배열 전체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하나당 몇 %인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요 배열 원소를 사용해서 반복문을 돌려보겠습니다. UL 태그 역할을 하는 my grid 컨테이너 하나 들어가주고요. 배열이니까 반복 출력해야죠. my colors.map 맵 함수니까 콜백 들어가죠. 파라미터 이름은 아이템과 인덱스로 잡겠습니다. 자, 화살표 함수로 콜백 들어갔고요. 여기서 리턴. 자, 리턴을 하면서 이제 li 태그 역할을 하는 my grid 아이템. 반복문으로 출력할 때는 키라는 프로퍼티가 반드시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자, 위드스는 미리 준비한 요 변수 걸어줄게요. 그럼 넓이가 다 걸리겠죠? 자, 여기서 my box 걸어주고 아이템 요 배열 이름을 걸어줍니다. 자, 그럼 밑에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죠. 마이박스한테 칼라 속성을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전달되는 요 칼라 속성은 요 값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지금 요걸로 반복 중인 거니까. 그럼 마이박스가 이제 칼라라는 프롭스를 받겠죠.
기본적으로 글자 색깔을 이렇게 까만색으로 주면은 모든 마이박스가 다 까만색인데, 이거를 이거를 주석으로 맞고요. 아까처럼 칼라는 달러 중괄호 열고 프롭스 받아서 프롭스 점 칼라를 리턴하게 해라. 이렇게 걸면은 마이박스의 글자 색깔이 여기서 전달된 색깔로 설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자, 현재 마이박스는 프롭스에 있는 칼라라는 값을 글자 색깔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색상 값을 줬죠. 근데 여기는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자 색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의 논리 연산자도 리액트에서 되게 많이 씁니다. AND는 앞에 게 존재하면 뒤에 걸 볼 필요가 없어요. OR은 앞에 게 존재하지 않으면 뒤에 걸 봐야 돼요. 자, 지금 마이박스한테 칼라 값을 주는데 어떤 건 안 줬고 어떤 건 줬죠. 값을 줬을 때는 앞에 게 존재할 때 OR는 뒤에 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5어로 걸면 값이 있으면은 true로 판정되니까 뒤에 게 뭐가 오건 간에 어차피 결과가 true이기 때문에 뒤에 걸 안 봐요. 하지만 앞에 게 없으면 5어는 뒤에 걸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색상 값이 전달된 경우에 그 값을 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뒤에 걸 기본 값으로 쓰는 표현식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레드라고 바꾸면 위에 있는 애들은 싹 다 빨간색이 기본으로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방식은 프롭스에 따라서 속성 하나에만 영향을 줍니다. 근데 프롭스 값에 따라서 속성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제어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그걸 위해서 넘버라는 프롭스를 마지막으로 또 보낼게요. 자, 요 인덱스 값이 0, 1, 2, 3, 4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를 나눠서 CSS 코드를 뭉탱이로 분기시켜 보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걸고요. 프롭스를 가지고 콜백 함수를, 화살표 함수를 겁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펑션 프롭스 이렇게 걸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props.number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면 return CSS. 여기서 하는 이 CSS는 아까 참조한 얘예요. 이 안에서 CSS 코드를 이렇게 서술하면은 이제 조건에 따라서 CSS가 다르게 작동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짝수 번째는 글자가 굵고 밑줄가 있죠. 이제 화살표 함수로 바꿀게요. 펑션 빠지죠. 화살표 들어가죠.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괄호 없어져도 되죠. 조건이 참일 때 뒤에 걸 볼 거예요. 자, 참일 때 뒤에 거를 판정해야 되는 거는 AND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return 한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이면 뒤에 거 쓰세요. 이렇게 돼요. 자, 줄이고 났더니 화살표 함수 안에 한 줄밖에 없네요. 그러면 return 빠지고
요 괄호까지 빠지겠죠. 아, 요건 아까 이품은 괄호였죠. 참 뒤에 거. 이렇게 빠지겠죠. 이게 함수 안에 이품은 들어간 거예요. 계속해서 코드를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대부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코드나 아니면은 책에서 소개하는 코드들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처럼 함수 잘 짜서 if문으로 짜도 결과 보셨잖아요. 작동하는 데는 지장 1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짠다. 내가 이 문법에 익숙해졌을 때 타이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기 이전에 억지로 이렇게 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살짝 겉멋이에요, 사실.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수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접하실 모든 자료가 이렇게 짜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계속 눈에 익숙해지시라고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였습니다. 그럼 다시 app.js로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app.js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걸어서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걸어서 메뉴를 감싸는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 바라는 형태의 nav 태그를 만들어 주고요. 요 메뉴 바로 nav 링크를 감싸는 div를 배치할게요. 요 라인이죠. nav 링크에 전반적으로 메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넣어놨어요. 이 클래스를 재정의할 거예요. 점 메뉴 아이템. 저는 이런 식으로 그 계층형 선택자를 많이 씁니다. 그럼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 있는 메뉴 아이템 클래스가 되는 거죠. 자, 일단 글자들 이렇게 좀 사이즈랑 뭐 밑줄 없애기 뭐 좀 꾸며주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글자 색깔 하늘색으로 좀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메뉴 아이템들의 애프터 한테 짝대기 하나 그려줄게요. 인라인 블록으로 건 다음에 여백 잡아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넣어줬습니다. 근데 마지막 것까지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스트 차일드의 애프터 한테만 요 짝대기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있는데 지금 흰색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적용된 요 nav 링크의 특징이 현재 URL과 일치하는 항목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nav 링크에 대해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주기만 하면 현재 URL과 강조되는 항목을 이렇게 표시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전에는 이거 짜겠다고 자바스크립트를 일일이 짰는데 리액트는 그냥 CSS만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는요, 만들고 나면은 모든 CSS 이름을 이렇게 난독화시킵니다. 현재 이렇게 짜여 있는 애들이 이제 인스타가 이렇게 짜여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도 CSS 확인해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CSS 클래스 이름이 뭔가 알아볼 수 없는 걸로 돼 있다. 아, 리액트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마지막 얘기인데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장점은요, 어떤 CSS 클래스나 아니면 코드를 특정 범위 안에만 종속시키기 때문에 코드가 길어졌을 때 CSS끼리 충돌나는 게 없어요. 왜 HTML로 CSS 짜다 보면 한참 짜다 보면 내가 짠 코드 적용 안 될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자가 서로 충돌나서 그래요. 근데 CSS는 특정 범위 안에만 그냥 집중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CSS가 충돌날 일이 극히 드물어요.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일일이 다 짜줘야 되기 때문에 CSS 코드가 좀 많이 늘어나요. 그래도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나요. 하지만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CSS가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럴 때 별도로 컴포넌트를 하나 짭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요, 크리에이트 글로벌 스타일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얘를 사용하시면 이 안에서는 그냥 CSS 순정 코드 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를 app.js에 걸어줍니다. 딴 데 거실 필요 없어요. 그냥 app.js에 한 번만 툭 주세요. 그러면은 글로벌 스타일스에 있는 CSS는 리액트 내의 모든 페이지에 적용됩니다. 물론 임포트 한번 해줘야겠죠. 임포트 한번 해줘야겠죠. 자, 요번 글씨 app.js 완성하시고요. 컴포넌트 안에 글로벌 스타일스.js 그리고 페이지스 안에 스타일드 컴포넌트 요 예제까지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5시까지 정리하시고요. 5시 10분에 뵐게요.